보겠습니다. 자, 우리 57페이지 가시면 해소할 수 없는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이게 이제 지금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의 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대손이 발생했다고 부가세 예수금도 또 필요금, 저희 송금으로 또 인정해주게 되면 몇 중 공제? 2중 공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손세액 공제받지 않은 부가세 예수금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0번의 의미가 그 얘기야.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대손을 얘기하는 거고, 대손이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인데 무슨 세액 공제받지 않은 거, 대손세액 공제받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자산의 평가 차손. 우리 그 평가 차손익은 미실현 손익이죠. 그지? 평가 차손이 미실현 손익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평가 이익을 잡아도 입금 불산입, 평가 손실을 잡아도 송금 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 자본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이익은 기말 마감환율 평가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가이익을 입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이제 이론 시험만 나와. 이론 시험만. 얘네들은 평가이익을 입금으로 산입하는 이유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하고, 외화 환산이익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그지? 기말환율을 평가해서 외환산이익, 외환산을 무조건 잡아야 되지만, 법인세법은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선택이야. 원가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하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인정하지 않고, 기말 마감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만 외환산이익을 입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금 산입하는 경우. 첫 번째는 고정자산 평가 손실. 고정자산 평가 손실은 천재지변, 하재, 법령에 의한 수용, 체진으로 인한 폐강에 의한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한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저가법 평가에 의한 평가 손실 송금 인정이 하고,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 신고한 경우, 평가 신고한 경우만 손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집합 투자 재산 평가 손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은 빼버릴게. 결국은 결론은 집합 투자 재산 평가 손실이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지금 여기는 천재지변 하재 법령위원 수용 체증이나 폐강 이런 것들은 결산 조정이고,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한 평가 손실도 결산 조정이고, 결산 조정이라는 것은 장부의 비용 계산이지만 송금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 손실도 결산 조정, 파산이나 부도로 인한 평가 손실도 결산 조정, 저가법 평가에 의한 평가 손실은 신고 조정. 그 다음에 외환선 손실도 기말 마감 환율 평가 신고한 경우도 신고 조정, 집합 투자 재산 평가 손실도 신고 조정. 신고 조정은 비용 계상하지 않으면, 그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에 의해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에 가면 제세공과금, 세금이나 공과죠, 그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도 손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중후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당산업의 탕감비. 그 13번은 우리 그 일반 회비 얘기하는 거죠. 일반 회비. 특별 회비 아닙니다. 일반 회비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중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 이런 것들은 송금 인정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해서 행한 무료진료에 가해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복가액도 손금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빵집이다. 빵집인데 법인이다. 예를 들어서 법인인 빵집인데 그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빵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다가 만약에 기부했을 때 그것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장복가액만큼. 그다음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 훈련비, 초중등 교육법,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등에 열거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복가액 또는 금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10,000원 이하가 아니라 이게 3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한도가 50,000원으로 바뀌었고,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하고 가로 나온 거 있죠. 가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연간 30,000원 이내의 금액을 50,000원으로 바꿔주시고, 50,000원으로. 10,000원은 30,000원, 30,000원은 50,000원.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얘는 이제 무슨 선전비니까? 강고 선전비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강고 선전비로 손금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 개당 3만 원 이하이고 연간 5만 원 이내 금액은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틀렸구나. 잘못 설명했네. 다시 할게요. 여기 미안해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간 5만 원 이내 금액은 송금 인정. 5만 원 이내 금액은 단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5만 원 이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고 선전 목적 기준한 물품의 구입 비용은 원칙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강고 선전비로 송금 인정이 되고, 특정인에게 제공하면 원칙은 접대비잖아. 그지? 특정인에 제공하면 원칙은 접대비인데 얼마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접대비라고 안 하고 그냥 그 강고 선전비로 그냥 송금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당 얼마 이하의 물품은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5만 원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3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제공했다. 그럼 다 송금 인정이 될까? 그런 경우는 또 접대비로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법은 무슨 가세다? 실질 가세다. 그냥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이 되는 거지. 너무 가다하면 그건 접대비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5만 원 이내의 금액이니까 5만 원 초과하면 연간 얼마 초과하면 5만 원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접대비로 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인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연간 10만 원이다. 그럼 5만 원만 접대비야? 그냥 10만 원이 접대비야? 1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20번 가시면 주권 상장 법인이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그 행사 비용으로서 보존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해외 모 법인의 주식매수 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 모 법인의 그 행사 비용으로서 보존하는 금액도 손금 인정이 되고, 동일 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부받은 결손금도 손금 인정이 되고, 22번도 이론시험에 가끔 나와요. 22번.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인데 거래 단위별로 얼마 이하인 것에 한해서 1,000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해서 그치? 손금 인정이 된다. 환경미화 등의 목적이니까 그 아마추어 작가들의 그림 같은 거, 작품 같은 거 사달라는 얘기야. 따지면 환경미화 그런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1,000만 원 이하 거래 단위당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손금 인정이 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그다음에 그 밖에 손비, 손실과 비용으로서 그 법인에 기속되었거나 기속된 금액도 손금 인정이 되고요. 3번 손금 불사의 항목. 여기 이제 손금 불사의 항목은 법인세법상 그지?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지? 첫 번째 대손금. 대손금은 원래가 손금이야. 대손금은 원래 뭐다? 손금 항목인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당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만약에 이런 얘기야. A회사, B회사, C법인이 관계회사야.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이 회사. 근데 A법인이 B법인의 보증을 쓰고
B법인이 C법인의 보증을 쓰고 C법인은 또 A법인의 보증을 썼어. 근데 만약에 그 세 법인 중에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세 법인 다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야. 보증 쓰지 말라.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해서 송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이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얘기하는 거야. 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은 대손이 발생해도 송금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송금불산이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얘는 무슨 처분이야? 잉여금? 처분이잖아. 그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세 등 얘기하는 거. 법인세 등.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대표적인 게 뭐다?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결과치로서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할인 발행 차금. 주식할인 발행 차금도 가끔 실무시험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액면가액 10,000원을 (9,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1,000원을 제외한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취하다.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설명을. 자, 그럼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은 10,000원이에요. 9,000원에 발행했으면 원래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돼? 9,000원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 나와야 되고 근데 신주 발행비를 제외한 대금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얼마? 보통 예금이 8,000원이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0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갈까요? 응. 그럼 세법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조정은 안 나와. 이게 정상적인 회계 처리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주 발행비 1,000원을 세금과 공가 처리했다. 신주 발행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넣어야 되는데, 그지? 아까 앞에서 봤잖아, 그지? 신주 발행비는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가 공가? 그러면 세법은 이거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신주 발행비 1,000원.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없으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아니야.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은 지금 가산조정이지. 그지?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나간 것도 아니지. 주식할인만, 그치? 주식할인만 차금에 넣어야 될 거 세금과공과 처리한 거니까, 그치? 어디로 나간 것도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소득 처분이 기타가 되는 거야, 기타가. 어쩌다 한 번씩 1점짜리 또는 2점짜리 문제로 가끔 나와요.
5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세금과 공과금, 세금이나 공과금은 당연히 송금 인정이 됩니다. 58페이지. 법인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조세 정책상 목적으로 다음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송금 인정이 안 된다. 1번이 법인세 등이죠.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무슨 치기 때문에 결과 치기 때문에 그지? 송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과금 일정한 공과금 부담금으로 나오는 게 보통 나오는 게 폐수배출 부담금 나와. 폐수배출 부담금.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공과금은 의무불이행. 응? 다 의무불이행. 송금 인정이 안 되는 공과금은 무슨 불이행? 의무불이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가료, 가태료, 가산금의 체납처분비,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차손은 우리 아까 다 했던 거죠. 그지? 평가차손의 원칙은 송금, 불산입이지만 뭐 재고자산, 유가증권, 합해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손실, 재고자산, 고정자산 특정 주식에 대한 감액 이런 것들은 평가손실로 송금 인정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지? 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송금 인정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다 보니까 장부에 비용 계산하지 않은 건 송금 인정되지 않고 그지? 한도 초과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무슨 초과하게 되면 한도 초과하게 되면 송금 불산임. 한도는 이제 더 뒤에서 배우고요. 기부금도 무조건 다 송금 인정되지는 않아요. 일정한 금액은 송금 인정되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은 송금 인정되지 않고 한도 초과한 금액도 송금 불산이 되고 접대비도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건당 10,000원 초과로 나왔죠. 30,000원으로 바뀌었어요. 30,000원으로.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건당 10,000원 초과가 3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000원. 30,000원 초과하는 적격증빙 미수치.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거 수취하지 않으면 송금 인정이 안 되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무슨 초과했기 때문에 한도 초과했기 때문에 송금 인정이 안 되고 가다 경비 등의 송금 불산이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가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그 다음에 법인이 당해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이런 것들은 가다경비에 대해서 무슨 경비에 대해서 가다경비에 대해서 송금 인정이 안 돼요. 제가 그 예전에 아는 형님 때문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개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변호사들도 그 사무실을 이제 공유하는 거야. 강남 만약에 서초동이라고 치면 사무실 이만한가 이것보다 더 큰가? 그러면 변호사가 그때 거기에 3명인가 4명이 있었어. 변호사가. 그러면 변호사의 어떤 나름대로 그런 그 위치에 따라서 좀 큰 면적을 쓰는 사람이 있고 작은 면적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직원이 따로 있어. 자기 직원이. 변호사별로. 자기 직원이 있고 공동 직원이 있고. 그러면 사무실을 공유하니까 거기다 임차료도 공동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지? 자기 직원은 자기 월급 주지만 공동 직원은 또 공동으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내야 될 부분보다 더 많이 내는 것들은 비용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이해할까?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 불산이 당연히 뭐와 관련 없으니까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송금 불산입이고 10번은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불산입. 이거는 이제 뒤에서 파트가 또 따로 나오고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우리가 저번 주 뭐지? 저번 주가 아니구나. 수요일날 그지? 수요일날 했었죠. 이거 채비건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는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 불산입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고 4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빌린 돈 중에 일부를 업무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